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혈세 먹는 담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표준 연비제 등이 도입되는 등 대폭 손질이 이루어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개관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콘텐츠가 부족하고 운영을 마칠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선거구 통폐합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광주 동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FC 경기에서 잔디를 파헤치며 페널티킥 실축을 유도한 골키퍼 이범영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이 선수는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의 하나로 불렸던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표준 연비제와 표준 인건비 도입 등이 골자인데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해마다 늘어가는 재정 보전금이 문제였습니다. 도입 초기 연간 197억 원이던 광주시 보전금은 지난해 456억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 지난 9년 동안 2,631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표준 연비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액을 버스 회사 측에 지급해 연간 25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체 운송 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17년부터 표준 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가 392억 원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비 절감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어서요. 또 인건비는 업체 규모별로 적정 인원을 산출해 차등 지급하고 임원 인건비도 연간 1,000만 원을 줄입니다. 차량 보험료 역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 주기로 했고 광고 확대 등을 통해서 추가 수입원을 발굴해 연간 9억 6천만 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준공영제 개선안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버스 조합과 협상을 거쳐 오는 9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개관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설만 있을 뿐 콘텐츠가 부족하고 운영을 맡을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개관일을 100일 남기고 개관 콘텐츠 막바지 작업에 착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러나 정식 개관일인 9월 4일에도 예술극장의 개관 축제 공연과 어린이 문화원의 축제 외엔 콘텐츠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콘텐츠 생산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문화창조원 역시 11월에야 준비한 콘텐츠를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관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현재 준비된 것들 그리고 그동안 발표한 것들을 보면 아직 정확한 어떤 방향이나 혹은 향후 특별법이 통과된 지 3달이 지났지만 문화전당 전담 운영기구 역시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을 어느 정도 배치할지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결론 내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관 준비는 전담기구 설립과 함께 해체될 임시기구 계약직 인력이 떠맡고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계속 그 작업이 다음 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콘텐츠 부족과 인력 부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개관 행사마저도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가 구도청 앞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5월 영령을 추모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부활제를 개최했습니다. 부활제는 1984년 5월 27일에 도청 지도부와 기동타격대 회원들이 모여서 5월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5.18 구속자 성격의 단체들이 통합을 하면서 지금의 부활제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신고된 메르스 의심 환자가 광주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대 병원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사는 25살 윤모 씨가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픈 증상을 보여 전남대 병원 격리병동으로 이송됐습니다. 윤 씨는 최근 4개월 동안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스 확진 여부는 오늘이나 내일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메르스 발병 상황에 대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빠른 진단검사 체계를 갖췄고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방역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또 각 의료기관에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이송 절차를 전파하고 거점 병원에는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는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나흘째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쉽게 지치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나주, 담양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 곳곳에는 폭염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폭염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폭염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최한 선거구 획정공청회에서 농촌 지역 배려와 지역 대표성을 살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방도시의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 헌재 판결로 광주 동구를 비롯해 무안, 신안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광주 동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계속된 인구 감소로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인데 이 국비 확보 차질은 물론 주민 자존심의 생채기가 불가피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장로와 금남로를 끼고 있어 광주의 옛 대표적인 중심지였던 광주 동구. 분구와 신규 택지 개발, 도심 공동화의 그늘까지 겹치면서 1970년대 중반 31만까지 치솟았던 인구가 민선 1기 시작 때 반토막이 났고 최근은 10만 명 선이 위태롭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하한선인 13만 8천 명에 훨씬 못 미쳐서 선거구 통폐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지만 선거구가 없어질 경우 연간 5, 60억 원에 이르던 특별교부세 감소와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됩니다.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책 사업 등을 지역에 유치하는데 역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사라져서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6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 전임 구청장에 이어서 현 구청장까지 불명예 행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문화전당 개관과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과 관련하여 큰 틀의 그림을 그려야 할 때 단체장 공백으로 인하여 일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까. 광주 동구는 이제 정치 1번지 대신 문화수도 중심구를 그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경기가 올 1, 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1, 4분기 보합세에 머물렀던 지역 경기가 4, 5월 중에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소비와 건설 투자가 늘어난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고 기업 자금 사정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하반기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이 예정돼 있어 지역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의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던 금호타이어가 올해 임금 협상을 비롯한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는 어제 상견회 자리에서 워크아웃을 주룩한 만큼 안정적이고 생산성 있는 교섭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 금호타이어 단체 교섭은 임금 협상 부분만 예정돼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문제와 도급한 문제가 교섭에서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월 27일 나주시 금천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여인이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여인은 평소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프로축구 경기에서 나온 반스포츠적인 모습 어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선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소속 구단은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대팀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을 유도하기에 잔디를 마구 파헤친 비신사적인 행동.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축구 팬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해괴한 장면이다. 해외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댓글과 함께 해당 선수의 비매너를 질책하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구단 홈페이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에는 페널티 마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며 앞으로는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구단도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이 분명히 잘못된 행위인 것만은 확실한 거니까, 그러고 저희도 확실히 봤을 때 잘못된 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광주FC 구단은 이범영 선수의 사과와 부산 아이파크의 자체 징계에 대해 K리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프로축구연맹은 심판평가회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조직위가 본격적인 실전 체제에 들어갑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회 운영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69개 경기장과 훈련장, 선수촌 등 시설과 함께 안전과 수송, 교통대책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1일 자원봉사 발대식을 시작으로 봉사자와 자원 지원 인력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실전 능력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4연승을 노리던 기아 타이거즈는 한화에 역전패했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선발로 나섰지만 한화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고 재역전하기에는 한화 불펜진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신경전도 펼쳐졌던 팽팽했던 경기. 5회 역전타를 허용하며 승리를 내줬습니다. 시즌 첫 승사냥에 나선 김병현 선수는 3회까지 한화 타선을 제압했지만 이후 힘이 빠지며 5이닝 4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어 홍건희, 심동섭, 김준이 차례로 올라왔지만 한화에 추가점을 내주며 승기를 넘겨줬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복귀한 신종길이 1번 타자로 나서며 공격에 물꼬를 텄고 기아는 1회부터 점수를 올리며 앞서 나갔는데요. 박정진, 권혁이 지키는 한화 불펜을 공략하지 못하며 4대8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아와 한화 엎치락뒤치락하며 순위를 맞바꾸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중 3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책임지기 위해 유창식 선수가 나섭니다. 한화의 선발은 탈보트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시 등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제안했던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된 첫 사례입니다. 전남에서도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교육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학생들이 정책 제안자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오전에 이론 수업, 오후엔 체험 토론 수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론만 배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실천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학생교육의회 설립이라는 독특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교육의회를 만들고 전남 학생들이 이걸 참여해서 전남 교육에서는 그래도 학생이 의견을 내고 학생이 정책에 조언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전남 교육정책, 학생인권 등 5개 분야의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24가지 교육정책이 제안됐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인생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 정책들을 선별해 중장기 전남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헌법재판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 지역 9개 교육단체들은 어제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교조 법의 노조화 사건과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을 공개 변론으로 전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35주기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물련 행진곡의 창작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토크 콘서트가 동구 궁동예술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윤상원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토크 콘서트는 소설가 은미희 씨의 사회로 문병암 시인과 김선출 전 언론인 등이 출연해 이물련 행진곡 창작 과정에 숨겨진 에피소드를 밀도 있게 재조명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빛의 숲에서 즐기는 아시아 문화전당 봄봄 산책 행사를 열고 LED 조명에 반사된 안개 분수 등 아시아 문화전당의 야경을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전당 내 외부를 돌아보며 개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세계 박람회 시설 장기 임대 방안이 포함된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을 정부위원회에 의결했습니다. 변경안은 주재관 등 박람회 시설을 장기 임대로 바꾸고 국제관 건물에 컨벤션 센터 이외에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코 매각 시 전남도와 여수시 협의를 강제하는 내용과 공공시설 유치를 변경안에 명문화하는 등 지역사회 요구를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전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배전 지능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배전 지능화 시스템의 1단계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평균 가구당 정전 시간이 종전 30분에서 4분으로 단축되고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전 지능화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한 현장에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제어센터에서 고장 원인을 신속히 판단해 정전을 복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전력과 LG유플러스가 신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전과 LG유플러스는 전력과 사물 인터넷을 융합한 스마트 그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시장 동반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3월 KT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 ICT 융합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학생 50여 명은 대학 내 문화체육관에서 제34회 졸업작품 패션쇼를 열고 최신 유행을 반영한 의상작품 150여 점을 출품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광주 지역 패션업체들의 자문을 받아 공동 제작한 30여 벌의 산학협력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성금 2천만 원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어제 임직원과 지역 노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들이 매달 기부를 통해 모은 성금을 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1975년 출범한 광주은행 노조는 창립 40주년과 조합 40년사 출판을 기념하는 기념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